시간 함께 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난 2주 동안 미국 정치 선거판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고령과 건강 리스크, 잦은 말실수 등의 문제로 시달렸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지난 주일 21일 낮에 대선일 107일을 앞두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당내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인사가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할 것을 선언했고요. 그동안 침묵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늘 해리스 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승리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선거운동을 함께해온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유력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며 본격적인 선거 유세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대선 구도는 해리스 대 트럼프로 예측되면서 앞으로의 변화와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긴박하게 흘러간 미국의 상황, 스티브 황보 장로님 모시고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장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로님, 지난 금요일에도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또 한 주 만에 이번에는 대선 구도가 전면 수정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마주하게 됐는데요. 지난 주일 낮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를 서면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미국에서 전례에는 없던 일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하면서 제가 곧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할 것 같다. 네. 그리고 빠르면은 그 주말에 발표가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주말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본인이 계속해서 그 대권에 재선의 의지가 있음을 밝혀왔음에도 네. 갑자기 이렇게 후보 사퇴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TV를 통해서 얼굴을 드러내고 얘기를 한 혹은 기자들을 모아놓고 설명한 것이 아니고 네. 그 집에서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이제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에는 후보를 사퇴한다는 내용을 있지만은 왜 이유가 뭔지 네. 이런 그 설명이 없었고 그리고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발표한 그 서면에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씩 이제 풀어져 나갔는데 그것을 보면서 참 이상한 면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좀 느끼게 됐어요. 네. 이런 일이 없기도 했지만은 지금까지 사실은 그분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은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것을 본인과 가족이 그 연말에 그리고 연초에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의논하면서 그 재선 출마의 의지를 발표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면서도 나만이 그 민주당 측에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라는 네. 말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한 업적이 굉장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나는 대선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해왔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갑자기 물론 이제 그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는데 왜 그런 상황이 됐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퇴를 서면으로 이렇게 급하게 발표했을까요? 오전까지만 해도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사퇴를 강요당한 걸까요? 거래일까요? 아니면 이미 다 짜여진 각본이었을까요? 일부에서는 이제 네. 발표한 후보를 사퇴하는 발표한 그 서면 서류에 밑에 그분이 서명한 사인한 그 사인을 보고 평소에 그가 쓰던 사인과는 다르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조금 자기가 적극적인 의지로 사퇴를 한 것보다는 조금 사퇴를 당한 것이 아닌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네. 사퇴를 당한. 저는 그 면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렇군요. 본인이 그렇게 정말 마음을 바꾸고 조금 이따 음성을 듣겠지만은 이제 3일 있다가 수요일 날 저녁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국민 담화를 하면서 왜 자신이 후보로 섰다는 결심을 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네. 그러나 그날 발표하면서 그렇게 소극적인 모습 그리고 숨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 후보 사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본인이 적극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상황에 의해서 사퇴를 이렇게 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 큰 부분은 물론 이제 돈입니다. 네.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돈이 모이지 않으면은 자금줄이 막히면은 그분은 후보로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네. 활동을 할 수 없죠. 아무리 그 대통령이라도 특히 올해 선거는 굉장히 치열한 그 선거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그 캠페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 캠페인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돈이 마르면은 네.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캠페인을 지속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은 할 수 없이라도 그런 캠페인을 닫아야 되고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주일날 발표한 그런 모습이나 그런 그 방법을 보면은 상당히 이분이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네. 누군가에 의해서 사퇴를 당한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강하게 들죠. 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남은 기간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이 왜 그날 사퇴를 발표하면서 사퇴한 이유를 발표 못했냐면은 우리가 그 한 달 전에 이 토론회를 통해서 본 그 모습. 무능한 모습, 네. 그 모습을 보면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는데 네. 본인이 사퇴하는 이유로 건강상의 문제를 말하게 되면은 당장 대통령 직도 그렇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말이 나오죠. 네, 그러면 네. 당장 대통령직도 사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구가 나올 테니까 네. 전혀 그날은 그 사임에 대해서 전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네. 한참 있다가 수요일 날 그날 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그 TV를 통해서 짧게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I promise to always level with you, to tell you the truth. And the truth, the sacred cause of this country is larger than any one of us. And those of us who cherish that cause, cherish it so much, a cause of American democracy itself, must unite to protect it. You know, in recent weeks, it's become clear to me that I need to unite my party in this critical endeavor. I believe my record as president, my leadership in the world, my vision for America's future, all merited a second term. But nothing can come in the way of saving our democracy. That includes personal ambition. So I've decided the best way forward is to pass the torch to a new generation. That's the best way to unite our nation. You know, there is a time and a place for long years of experience in public life. There's also a time and a place for new voices, fresh voices, yes, younger voices. And that time and place is now. 지금 이분이 그 백악관 집무실에서 수요일 날 내가 왜 후보직을 지금 갑자기 사퇴를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젊은 보이스가 필요하다. 젊은 목소리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이유를 대면서 계속해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제너레이션, 네.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결심을 했다. 그런 요구는 전에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네. 그런 요구를 계속해서 묵살을 하다가 이것을 이제 그 자기가 후보로 사퇴하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대선을 앞두고 사퇴하는 이유로 발표를 한 것은 조금 이제 무리하죠. 네. 그런 좀 그것을 진짜로 진짜 이유로 보는 사람은 많지가 않고 네. 그러면서
그 제가 전체 다 들려드린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자기가 그 한 업적에 대해서 쭉 장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재선에 나선 후보인 것 같이 그 자신의 그 대통령의 업적을 이제 쭉 설명하는 그런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것을 보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이분을 지금까지 대통령으로 그 있었지만은 누가 국정을 운영을 한 것인가? 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강요회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장관들이 여러 가지 잘못을 해도 경질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최근에 자기가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러 들어가면서 백악관의 대통령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네. 혼자서 수술하러 들어가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그와 같이 마치 이 정부가 행정부가 아무런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다른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지금 그 사퇴 요구를 대통령에서부터 사퇴 요구를 받으면서 안 하는 이유는 자신의 아들의 문제가 걸려 있고 네. 이제 사임을 지금까지는 절대로 사면을 하지 않겠다,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만은 그것을 자신이 아니면은 해리스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주면은 해리스가 과연 자신의 가족과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데 자신의 가족과 아들을 사면을 해줄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리스 쪽과 혹은 그 바이든을 사퇴시킨 쪽과 바이든과의 어떤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그 이번 임기는 다 마치기에 보장을 해주면서 그러나 사실은 이제 뒷방이 된 거죠. 이제는 아무런 그 레임덕이 걸려서 아무런 실권이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좀 대통령직도 백악관도 지금 애매해. 이번에 그 이스라엘 수상이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네. 지금도 부대통령도 만나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백악관의 권력이 부대통령으로 이미 넘어가고 있다는 기울고 있다는 이제 그런 그 분위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또 후보 사퇴 압박을 견디다 못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를 하셨고 네. 이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번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지명될 해리스 부통령 대 트럼프의 대선 구도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로님?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요? 예, 그 얘기 전에 제가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네. 현재 그 해리스 부대통령은 올해 대선에 출마하지도 않았고 네. 지금까지 후보도 아니었고 그리고 올해 끝난 각 주에서 있었던 그 대선 그 후보를 결정하는 예비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고 네. 그래서 한 표도 유권자의 표를 이번 대선을 위해서 그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한 표도 유권자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 네. 지금 현재 거의 전당대회도 치르기 전에 어떠한 그 경선의 절차도 치르기 전에 이미 민주당의 후보가 된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발표하자마자 그 클린턴 대통령 부부는 바로 해리스를 지지하겠다고 나왔고 네.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 사퇴 그 발표 이후에 곧 이제 그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 대통령 부부도 지금까지는 그 처음에 후보 사퇴를 한다는 발표가 나온 때에 그들의 반응은 그들이 발표한 내용은 민주당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후보를 만들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런 과정은 다 생략되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어떤 그 요구가 있었냐면은 미니 경선 그 이미 올해 그 전국적으로 그 네. 예비 경선은 다 그 프라이머리는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유권자들의 표를 받아서 후보 확정이 된 거의 확정이 된 이제 전당대회만 남겨두고 있는 바이든 후보가 사퇴를 해버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짧게라도 대권에 그 도전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출마해서 예비로라도 경선을 치루어서 경선을 통해서 대권의 후보를 그 우리 당의 그 대선 후보를 뽑자라는 그 요구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이미
이 당 안팎에 있는 그 민주당에 지지하는 모든 이 지도자들이 이미 해리스를 그 다음 후보로 결정을 해버린.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하고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조금 모순이라고 느끼는 것은 당 이름에는 민주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민주당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네. 대선 그 어떤 후보도 아니고 대선의 대통령의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이 네. 정말 비민주적이고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민주당 내에서도 뜻이 있는 그 출마하고 싶은 뜻이 있는 사람들도 출마를 못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 맨천이라고 지금 이제 그 상원 그 웨스트 버지니아 그 민주당 소속으로 오랫동안 그 연방 상원으로 있었던 이분이 최근에 그 민주당을 이제 탈당을 하고 그러면서 대통령 출마를 이제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후보를 사퇴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주위에서 그럼 다시 민주당에 들어가서 그 대권을 위해서 도전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네.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한 게 있는데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Do you think you could win the nomination at a Democratic convention? It's almost impossible for anybody at this point in time once it's been anointed. 그 질문을 받고 이분이 그럼 당신은 그 민주당에서 그 대권 후보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더 말씀하신 이분은 민주당에서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그 민주당 골수 당원이었습니다. 네. 이분이 답하기를 간단하게 그는 누구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이렇게 anointed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정해놓은 상황에서 네. 그 누구가 출마해도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당권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성격이 상당히 강한 정당이에요. 네.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결정을 잘 따라주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전당대회를 앞으로 이제 2주 후에 이제 전당대회가 몇 주 후에 있는데 전당대회만 그치지 않은 것 뿐이지 이미 전혀 예선을 거치지 않은 아무런 투표도 절차도 거치지 않은 해리스가 이미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코로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왕이 죽은 다음에 다음 왕을 정할 때에 이 국민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야 내가 대통령이야 그러면서 그 위에 그 왕관을 씌워주는 것 같이 네. 너야라고 지명하고 해리스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 안팎에서도 사실은 이런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지적을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고 나이가 많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선 제거가 되었고 그리고 조금 더 그래도 젊은 50대 후반이니까 해리스가 조금 더 젊은 목소리인 이제 해리스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좀 반기는 이제 네.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렇게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 도대체 이 해리스 부통령은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을까요? 해리스에 대해서는 그 부대통령에 대해서는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제 그 선거 이전까지 조금씩 설명해드리지만은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해리스는 그 캘리포니아 북가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샌프란시스코의 에서 있는 민주당 세력이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건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북가주에 있는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낸시 펠로시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장을 했든지 혹은 옛날에 윌리 브라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캘리포니아 민주당 내에서 굉장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다 북가주 사람들이에요. 네. 이 political machine, democratic political machine, 캘리포니아의 그 민주당의 그 세력이 만들어낸 가공한 그런 인물이 이제 해리스입니다. 네. 해리스가 처음에 정치에 입문할 때에 이제 그 이전에 이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설명해드리겠고 네. 처음에 그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자신의 나이가 2배나 되는 당시의 민주당의 이 세력이 이제 뭐라고 할까 이렇게 보스와 같은 네. 그런 분의 그 윌리 브라운의 이제 여자친구가 되고 그래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 검찰이 되고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의 그 상원의원의 자리가 공석이 생겼을 때에 그 자리에 이제 자기가 들어가게 된 그것도 다 그 과정에서 이 캘리포니아의 민주당이 에 의해서 지명을 받고 선택을 받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지금 그 이제 부대통령이 된 과정도 제가 전에 몇 번 설명해 드렸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했을 때에 그분이 이게 그 민주당 경선에서 그 6등인가 하면서 거의 이제 뭐 탈락할 것 같은 위기에 왔을 때에 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예비 선거에 들어가면서 그쪽에 있는 그 흑인 그 이 대부에게 권력을 가진 그분에게 과의 행정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너를 지지해 줄 테니까 너의 러닝메이트 부대통령으로 흑인을 지명하라, 흑인 여성을 지명해라라는 요구를 받고 그 요구를 수용해서 그래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이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통령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해리스가 지명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당의 그 아이덴티티 폴리틱스 그 정체성 정치의 결과로 부대통령까지 간 것이고 왜냐하면 그 똑같은 그 선거에서 해리스도 출마를 했지만은 전혀 인기가 없었고 그래서 일찌감치 처음 그 예비 선거가 치루어지기도 전에도 이제 떨어져 나간 이제 그 정도로 인기가 없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바이든과 해리스가 그 같은 선거에서 서로 대결을 했죠. 그런데 일찌감치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만 했던 인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제 부대통령으로 그분의 피부 색깔 때문에 이제 그리고 여성이라는 그래서 민주당이 최초로 흑인 여성을 부대통령으로 탄생시켰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지명을 받은 것이고 이번에도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아무런 절차 없이 민주적인 절차 없이 유권자들의 투표로 인해서 한 표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한 정당의 이 대권 후보로 이미 코로네이션 된 그걸 한국말로 대관이라고 그러죠. 대관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기회주의적인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러나 그분의 진짜 실력은 아직까지 그 좀 증명이 되지 않은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에 대해서는 잘 알죠. 왜냐하면 한 분은 대통령을 했었고 한 분은 현재 대통령이고 그러나 해리스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죠. 그래서 물론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알지만은 그러나 이제 결국은 이번 대선의 그 결과를 결정할 그 중도에 있는 가운데 있는 유권자들은 해리스의 그 진면을 잘 모르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이번 선거에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그 해리스가 이번에 그 하나의 그 이 대선 구조가 리셋됐기 때문에 피빗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모멘텀을 지금 얻고 있는데 그리고 그 바이든에게 그 돈을 주지 않았던 그런 돈줄들도 지금 돈을 풀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모금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해리스가 상당히 지금 캠페인이 모멘텀을 얻고 있지만은 캠페인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의 과거에 그분은 체질적으로 상당히 좌측에 있는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살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반성경적인 정책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도 일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지금까지 주방송에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앙에 있는 그런 것들의 중앙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그런 것을 이제 이 미국 정계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리버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국 전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가장 좌측인 그런 정책을 쓰는 곳이 이제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곳이 샌프란시스코 그 북가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들의 그런 정책을 체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동의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한 발언이라든지 그 가능성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걸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선택할까? 지금 보면은 사실은 그 유권자들 가운데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한 25%,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한 23%. 그리고 나머지 그 어느 정도도 지지 않는 중도에 있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51%라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이 양쪽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뭐 어떤 후보가 나와도 그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지만은 그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지만은 그 가운데 있는 그분들의 선택을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과연 이제 결국은 대선의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는 뭐 알 거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알고 있고 이제 그 이 해리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그분의 그 본 그 모습이 이제 이 캠페인 과정을 통해서 나오면서 그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이 네. 앞으로 이제 대선의 결과의 그 향방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분이 네네. 과거에 한 그 처음으로 그 CBS 그러니까 처음으로 부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에 그때 CBS 그러니까 민주당을 상당히 지지하는 그런 그 언론입니다. 네. 그 매체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일날 저녁에 하는 60 Minutes 쇼에서 네. 그 인터뷰를 한 부분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You're very different in the policies that you've supported in the past. You're considered the most liberal United States senator. Somebody said that, and it actually was Mike Pence on the debate stage, but. Yeah. Well, actually, the nonpartisan GovTrack has rated you as the most liberal senator. You supported the Green New Deal. You supported Medicare for all. You've supported legalizing marijuana. Joe Biden doesn't support those things. So are you going to bring the policies, those progressive policies that you supported as senator, into a Biden administration? What I will do, and I promise you this, and this is what Joe wants me to do, this was part of our deal. I will always share with him my lived experience as it relates to any issue that we confront. And I promised Joe that I will give him that perspective and always be honest with him. And is that a socialist or progressive perspective? No. 그 처음에 그 부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에 이제 60 Minutes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고 당신은 당신이 상원의원으로서 한 그 표결에 그 따라서 연방 상원에서 가장 그 좌파적인 그 이 진보적인 그런 성향의 의원 상원의원으로서 이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즉답을 안 하죠. 그러면서 답을 하면서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마지막 그거 즉답을 안 하니까 인터뷰하신 분이 마지막에 그럼 당신은 그 원하는 것이 사회주의적인 그런 정책들이나 거기에 대해서도 이분이 늘 하시는 대로 답하기 곤란하면 그냥 웃어버립니다. 네. 그 웃음을 앞으로 자주 들으실 텐데 네. 늘 하는 웃음이에요. 그런 대답을 했고 또 하나 제가 들려드린 것은 최근에 이번 주에 그 이스라엘 수상이 와서 국회에서 그 합동 연설을 할 때에 이분이 해리스가 상원 의장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이제 선생님들 노조의 이 애뉴얼 컨퍼런스에 가서 한 연설인데 그 연설을 한 부분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These extremists attack the freedom to learn and acknowledge our nation's true and full history, including book bans. Book bans in this year of our Lord 2024. All the while, these extremists also attack the freedom to love who you love openly and with pride. In 2004, on Valentine's Day weekend, I was one of the first elected officials in the country to perform same-sex marriages. So here's the thing. It pains me so to think 20 years later that there are some young teachers in their 20s who are afraid to put up a photograph of themselves and their partner for fear they could lose their job. And what is their job? The most noble of work, teaching other people's children. In this moment, we are in a fight for our most fundamental freedoms. And we who believe in reproductive freedom will restore the freedom of a woman to make decisions